수학의 정석화 17장 직선의 방정식의 다섯 번째 단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유도 과정까지 공식을 외우는 건 당연하지만 유도 과정까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거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단 거리가 되겠죠. 수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거리는 최단 거리입니다. 그러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상의 모든 점들과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점이 최단 거리냐? 그거를 판정하는 것이 뭐냐면 수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수선의 발이에요. 수선의 발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과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제목이 밑줄 긋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별표를 한 3개 정도 해놓고요. 직선 밖의 한 점 P점이 있는 겁니다. X1, Y1이라 했고요. 이 점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AX 플러스 BY 플러스 이퀄 0 요거 중요합니다. 항상 일반형으로 해놔야 돼요. X가 먼저 오고 X의 개수가 먼저 오고 Y의 개수가 다음에 나온다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이 아닌 다른 꼴로 하면 공식을 적용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항상 AX 플러스 BY 플러스 이퀄 0으로 놓고 문제를 푼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이 D의 거리는 요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D는 자, 여기도 이제 별표를 따로 해놓고요. D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분의 절대값. 당연히 절대값이겠죠. 거리는 양수가 되니까 AX1 플러스 BY1 플러스 T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유도 과정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 별표를 해놓고요. 일단 직선 밖의 한 점 P점에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했죠. 이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점을 Q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점으로부터 점 P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선분 PQ의 길이가 되겠죠. 이게 바로 D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선의 발을 찾는 것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거리를 구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점 P 개념을 여러분이 알으니까요. 점 P에서 직선에 뭘 내리냐면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 수선의 발을 Q점이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선의 발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해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거리 D는 선분 PQ의 길이기 때문에 D의 제곱은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2-x1과 y2-y1을 구하면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수선을 찾아서 수선과의 교점, Q점을 잡습니다. 그런 방법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아래서 보면 일단 먼저 밑줄 그었어요. 점 P, X1, Y1을 지나고 1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직선 PQ를 구하는 거예요. 직선 PQ 여기 이제 이렇게 직선이 있지 않습니까? 직선 PQ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가로 열고요. 직선 PQ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직선 PQ를 먼저 구합니다. 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수직이니까 서로 이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이 주어진 방정식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꾸면 y는 하고 바꿨을 때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현재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그러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수선의 기울기는 a분의 b가 돼야 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점 x1, y1을 지나니까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어진 직선이 특수한 꼴이어도 돼요. A 값이 0이 아니고 B가 0이 되면 Y축의 수직인 직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될 수 있는데 모두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양변에 곱하기 A를 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B, x-x1 -a, y-y1 이퀄 0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식에다 네모를 해놓고요.
자, 그럼 이게 바로 P점을 지나면서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Q점을 반드시 지납니다. 그렇죠? 이 직선은 Q점을 지난다. Q점을 지난다. 그럼 지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대입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입을 하면 성립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Q점을 대입하는 겁니다.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한다. 그리고 주어진 직선도 Q점을 지나고 있죠. 그래서 2번과 3번의 식을 얻어낼 수 있는데 x의 값에다가 x2, y의 값에다 y2 값을 대입해서 자 2번 방정식 하나, 그 다음에 3번 방정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방정식에서 x2와 y2를 소거하면서 뭘 만들려는 거냐면 x2-x1 꼴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y2-y1에 대한 꼴을 만들려는 거예요. x2-x1을 구해서 대입하고 y2-y1을 대입해서 구하면 거리 D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소거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y2를 소거하려고 그러면 y2를 한번 볼까요? 자, y2의 개수가 첫 번째는 마이너스 a고요. 두 번째 방정식 y2의 개수가 b예요. 그러면 3번식에다가 곱하기 a를 하겠고 그 다음에 2번식에다 곱하기 b를 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번식 a 그 다음에 2번식이 곱하기 b를 해서 더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걸 변형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현재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x2-x1 꼴이라고 그랬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친 건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위쪽에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적어보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러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리고 x2가 되겠죠.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리고 x1 플러스 ab y1 그리고 플러스 ac. 자, 이런 꼴이 되는데요. 이거 좀 굵기를 조절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선 x2-x1 꼴을 만들기 위해서 x2의 개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현재 x1의 개수는 마이너스 b의 제곱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a의 제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써볼까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x2 네, 마이너스 a의 제곱 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묶어줄까요? 그래도 되겠죠. b의 제곱 x1이 되겠고 근데 없던 마이너스 a의 제곱 x1을 써줬으니까 다시 한번 플러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의 제곱 x1 플러스 나머지는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ab y1 플러스 ac 이퀄 0이 된다. 자, 그러면 앞의 식에서 여기서 공통으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있고요. 뒤에서는 공통으로 a가 있습니다. 이걸 이항할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고 이항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좌변에 왼쪽에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하고 x2-x1 됐네요. 만들어줬네요. 이제 이퀄하고 공통으로 a가 있는데 이항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묶어주고 ax1 플러스 그 다음에 by1 플러스 c 이렇게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현재는 이제 x2와 x1이 같지 않으니까 그 값은 이제 구한 거예요. 그리고 양변을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나눠줄 수 있죠. 나눠주게 되면 x2-x1 이퀄 이렇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a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d의 제곱을 계산할 때 d의 제곱이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이었잖아요. 요 x2 x1의 제곱 대신에 우변의 식을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로 y2 y1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고 대입하면 되겠죠. 이런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꼭 필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설명한 대로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번에는 x2를 소거하기 위해서 자, x2의 개수를 한번 볼까요? x2의 개수는 현재 b입니다. 왼쪽에서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x2의 개수가 a예요. 그리고 부호가 둘 다 플러스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곱하기 b를 해주고 곱하기 a를 해준 다음에 빼줍니다. 그래서 3b 3의 식에다 b를 곱하고 빼기 2번 식에다 a를 곱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똑같죠?
y2의 개수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 y1의 개수가 마이너스 a의 제곱인데 y1의 개수도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같은 방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양변을 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y2 마이너스 y1 값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하고 마이너스 b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x2-x1과 y2-y1에서 공통으로 우변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나타나서 대입하고 공통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0이 아니에요. 둘 다 0이 되는 경우는 없어서 위의 식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d의 제곱은 양변에 공통으로 있으니까 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x2-x1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2-y의 제곱에서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계산하게 되면 이 중괄호 안의 값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모 분자에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공통으로 있어서 나누어지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분의 1만 남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변처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분의 하고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d의 제곱이었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건 d니까 양변의 그 제곱근을 하게 되면 d 값은 분모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곱시키니까 절대값이 루트가 사라지는데 문제는 거리는 항상 0보다 큽니다. 그죠?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준 거예요. 이 절대값을 씌워준 이유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고 계산이 가능한 건데, 여러분 이 결과만 외우는 공부를 하지 말고 반드시 유도 과정을,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고 이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기초로 해서 수선의 발을 이용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꼭 손으로 직접 써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